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화는 몇 회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지만 내일 아침 유치원에 늦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서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림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림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콧개비였습니다. 콧개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코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콧개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서 갔습니다. 제3장 뛰어다니는 세발 까마귀. 수민이와 그림자, 콧개비가 도착한 바닷가는 낮보다 더 멋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배들이 모두 불을 멋지게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배는 호박만한 전등을 줄지어 켜놓았고 또 어떤 배들은 크리스마스 때처럼 작은 전구를 배 끝에서 끝까지 길게 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장식된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 멋있는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놀이동산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한 수민이가 말합니다. 와, 이쁘다. 정말 멋있다. 배를 보고 좋아하는 수민이를 보고 그림자가 말합니다. 거봐, 오기 잘했지? 그래, 정말이야. 수민이는 말보다 웃음으로 잘 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콧개비도 감탄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 기분 최고다. 듣고 있던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콧개비야, 어떻게 이야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콧개비가 큰 코를 벌름거리면서 말합니다. 내 큰 코가 이야기 냄새를 잘 맡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일 거야 아마. 콧개비는 너무 좋아했지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셋은 불이 켜진 배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불빛이 배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배를 보며 그림자가 수민이에게 말합니다. 수민아, 저 배 타보면 후룸라이더보다 더 재밌겠다. 너무 멋있다. 가까이 가서 보자. 바다에 가자고 수민이를 졸랐던 그림자는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수민이가 말합니다. 배 조금만 보고 바다 조금만 보고 가자. 수민이는 멋진 배들이 너무 좋았지만 내일 아침 유치원에 늦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림자가 수민이를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 배만 보고 가면 돼. 그림자는 지금까지 배 전체에 불을 밝힌 배를 본 적이 없어 그만 바다 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수민이도 그림자와 함께 배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배에 달린 등불은 눈이 부십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수민이도 바다를 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림자가 말합니다. 나 저 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수민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타고 싶지? 야, 저 배 정말 타보고 싶다. 수민이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콧개비가 먼저 감탄하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콧개비는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그중 제일 멋진 배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앞서 배 살그머니 들어갑니다. 수민이도 따라 들어가더니 콧개비도 따라 들어갑니다. 다행히 배에는 어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던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작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그 배 선장실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수민이가 그럴까? 얘들아 들어가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코깨비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요란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새 소리도 들립니다. 수민이와 그림자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수민이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카로운 새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놀라서 정신이 없는 아이들 앞에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누구야? 까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까마귀다. 세발 까마귀. 세발 까마귀? 코깨비와 그림자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신기해 눈을 크게 뜨고 까마귀를 쳐다봅니다. 정말 발이 3개 달린 까마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림자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너 어디 아프구나? 까마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아프냐고? 아니, 왜? 그럼 왜 다리가 3개야? 그것은 까마귀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자 수민이가 대신 설명해 줍니다. 알아. 나도 어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같은 것으로 땅을 짚은 적이 있어. 까마귀가 괜찮아? 그러자 까마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그렇지. 하지만 나는 조금 특별한 까마귀란다. 특별한 까마귀? 코깨비도 궁금해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까마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수민이가 뭔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럼 까마귀님은 어른이야? 어른이라는 말이 나오자 수민이가 까마귀에게 까마귀님이라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런 셈이지 어른. 하하하. 그런데 왜 배 안에 있어요? 어느새 수민이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배를 지키고 있단다. 사람들은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아무 때나 준비 없이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배는 선장이 있어야 하거든. 준비하고 바다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 배는 선장이 없어요? 그림자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래, 아직 없단다. 이제 곧 올 거야. 왜 아직 안 왔나요? 코깨비도 궁금해합니다. 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지.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준비가 다 끝나면 이 배로 돌아와서 선장의 모자를 쓰고 멋진 모습으로 크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거야. 선장의 모자요? 크고 넓은 바다요? 준비하고 있다고? 그럼 멋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수민이와 그림자와 코깨비는 그제야 자신들이 바다를 보러 온 걸 깨달았습니다.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있으면 바다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림자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바다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갈 수 있지. 까마귀와 그림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만 보고 갈 거예요. 내일 유치원에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림자 코깨비는 자꾸 바다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림자가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선장님은 언제 와요? 글쎄다, 준비할 것이 많은가 보네. 아직까지 안 오는 것을 보면. 그림자는 멋진 모자를 쓴 선장이라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눈앞에 선장의 멋진 모자가 보였습니다. 그럼 저 모자 한번 써보면 안 되나요? 안 된단다. 저 모자를 쓰면 배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아이들은 선장의 모자를 써보고 싶었지만 까마귀의 말을 듣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코깨비가 작은 소리로 그림자를 부축입니다. 그림자야, 한번 써봐, 저 모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세발 까마귀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안 된단다. 저 모자는 이 배의 주인인 선장님만이 쓸 수 있고 선장님이 저 모자를 쓰면 이 배는 저절로 바다에 나가게 돼 있어. 수민이도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까마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장님의 모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곡개비와 그림자는 아쉬웠지만 할 수 없이 선장의 모자를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조명이 멋진 배와 세발 까마귀 그리고 저 멀리 달빛이 마구 쏟아져 거울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수민이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자야, 이제 바다 보았으니까 집에 빨리 가자. 그래, 가자. 그림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도 바다를 자꾸 쳐다봅니다. 곡개비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뭔가 아쉽다는 표정입니다. 그림자가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바다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그게 뭔데요? 그림자의 질문에 까마귀가 대답합니다. 선장님 모자 밑에 준비해야 할 것이 적혀 있는데 너희들 글씨 읽을 수 있어? 그림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유치원에서 배울 거예요. 거봐, 어른이 돼야 그것도 읽고 배도 탈 수 있는 거야. 실망한 그림자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말합니다. 그럼 모자만 한번 만져도 되죠? 한 번만 만지거라. 절대 쓰지는 말아라. 그림자가 모자를 만지작거리자 수민이가 재촉합니다. 그림자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제서야 그림자가 마음을 바꾸고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 이제 가자. 대답을 했지만 그림자는 선장의 모자를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틈엔가 선장의 모자를 수민이에게 씌웠습니다. 야, 잘 어울린다. 장난기가 있는 그림자가 수민이에게 선장의 모자를 씌운 거였습니다. 세발 까마귀와 수민이가 함께 놀랐습니다. 안 돼, 그림자야. 그러면 안 돼. 까마귀는 놀라 그림자를 말렸지만 모자는 수민이 머리에 쓰여진 뒤였습니다. 그림자야, 까마귀님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 곡개비가 말리는 바로 그 순간 배의 창을 통해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수민이는 몸집이 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장의 방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발 까마귀가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까마귀는 선장실을 정신없이 날아다니면서 말합니다. 안 돼. 배가 출항한다. 이 일을 어쩐다. 수민이와 그림자는 그 소리에 놀라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수민이가 울상이 되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요? 평소에 무서움을 모르던 그림자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까마귀가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아 큰일 났다. 이제 배가 주인이 온 줄 알고 바다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 정말이요? 아이들은 배가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말에 놀랍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일 유치원에 못 가요? 수민이는 자나깨나 친구들이 있는 유치원에 못 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림자는 유치원보다 정말 바다에 배가 나가느냐고 묻습니다. 수민이가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이 모자 벗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수민이는 선장의 모자를 벗으려 했지만 모자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남이 씌워진 모자는 벗겨지지 않는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정하고 빨리 다녀와야 한단다. 놀란 수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할 수 없다. 빨리 돌아오려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항해 나서야 한다. 그러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글씨를 못 읽는다고 했는데요. 까마귀가 말합니다. 수민이, 너는 이제 읽을 수 있어. 너는 이제 10살이야. 네? 수민이가 놀라며 대답합니다. 그 모자를 쓰면 10살이 된단다. 너는 지금 유치원 아이가 아니야. 10살이야. 그리고 이제 글씨도 읽을 수 있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보니 어느새 수민이의 몸도 커졌고 여기저기 벽에 붙어있는 글씨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자도 커진 몸집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와, 신난다. 까마귀가 재촉합니다. 얘들아, 선장님 책상에 붙어있는 항해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빨리 읽어봐. 그리고 지금 배는 항구를 출발했어. 빨리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챙겨야 돼. 수민이는 어느새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의 책상에 있는 준비물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수민이가 글씨를 읽습니다. 지도, 나침반, 망원경, 돛.
밧줄, 물, 식량, 깃발. 여기까지 읽은 수민이가 머뭇거리더니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그 다음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태양처럼 밝거나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투명하나 차갑지 않고 달빛처럼 신비롭지만 보이지 않으며 촛불처럼 흔들리나 꺼지지 않고 모래처럼 많지만 잡을 수 없는 것. 이것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까마귀님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까마귀는 다시 아까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아내야 한단다. 까마귀님이 알면 알려주세요. 내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찾아야 돼. 그럼 다른 물건들과 같이 이 배 안에 있나요? 아마 있을 거야. 어디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거지. 수민이와 그림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시무룩한 아이들과는 달리 콧개비는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